세 번째 이야기는 또 이제 약간 말랑말랑한 거 좋아요 이거.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과 심각하게 이제는 환경 문제라든지 생태계 문제가 더 이상 우리하고 뭐 먼 나라 얘기 아니야. 말랑말랑하지 않아. 미국인데 좀 우리랑 멀지 않나? 저는 이거 진짜 미국도 정말 박근혜 마냥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얘들이 참 부지런해.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리고 참 용감해. 실험 정신이 엄청 강해요.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 백신 가지고 10월 달에 2억 명분 지금 접종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거 무슨 음모론처럼 그 안에 무슨 생태칩 심어가지고 국민들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난 진짜 음모론도 좀 저는 들기도 하고. 그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살아생전에 미국 땅은 밟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네. 나는 그 다큐멘터리 같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웬만한 명승 고적은 다 봤어요. 네. 굳이 가볼 필요 없어요. 저도 그냥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는 걸 선호하지 굳이 내가 가지 않은. 그리고 비행기 한 번 뜨면 환경오염 겁나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봉쇄 일어나니까 자연이 이건 진짜 인간들이 반성해야 돼요. 몇 개월 인간이 안 움직였다고 자연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움직임 자체가 얼마나 민폐였다는 거예요, 자연에. 예. 지금 사실 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GMO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는 모기까지 GMO가 나왔다. 이 얘기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하다. 이게 좀 심각합니다. 지난 19일에 CNN 방송이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에 걸쳐서 미국 플로리다주 키스에 7억 5천만 마리 이상의 유전자 변형 모기를 풀어놓는 계획. 이 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이 GMO 모기는 영국에 본사를 둔 미국 회사 옥시텍에 의해 개발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GMO가 된 거냐면 OX5034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수컷 모기입니다. 얘는 암컷과 이렇게 교미를 하잖아요. 자, 번식에서 만약에 새끼가 암컷이 나오면 성충이 되기 전인 유충 단계에서 죽도록 유전자가 변형돼 있어요. 근데 새끼 중에서 만약에 수컷이잖아요. 그러면 본인과 같이 같은 유전자를 퍼뜨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기는 원래 숨놈은 사람을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암놈이 사람을 번식을 하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영양분을 뽑기 위해서 피를 빠는 흡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놈 모기는 사실 죄가 없어. 암놈 모기가 나쁜 거야. 근데 이 암놈 모기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방식을 처음으로 개발한 거야. 그것도 자연 배양적으로. 그러니까 문화 설명한 대로 이 암놈은 죽고 순놈은 살아남는 모기를 자연계에 뿌려주면 이 순놈 모기가 자연계에 있는 암놈 모기랑 결합하는 순간 이 암놈 모기가 낳는 모든 순놈들은 이런 암놈을 죽이는 유전자를 가진 순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기가 순놈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암놈 개체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모기가 전멸되는 거지.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계획인 거야. 그렇습니다. 자,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환경보호청도 승인을 해줬는데요. 왜냐하면은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댕기열, 치kun구냐, 또 황열병 같은 여러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는 이집트 모기를 살충제 대신에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걸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많은 환경보호론자들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단 말이죠. 정말 10년간에 걸쳐서 반대를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영국 옥시텍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도 이 유전자 조작 모기를 방사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 계획이 알려지자 현지 주민들이 우리가 실험실 기니피그냐면서 반대하고 나섰지만 반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은 또 방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 단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작된 모기가 유전적으로 조작된 모기가 야생으로 퍼졌을 경우에 이 모기를 먹고 사는 조류 그리고 그 조류를 먹고 사는 포유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먹이 사슬이라고 있잖아요. 이 생태계 내에서 먹이 사슬에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향,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식품안전센터의 JD 헨슨 정책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주라기 공원 같은 실험에 이 세금과 정부 자원을 사용을 한다는 게 말이 됐냐. 이러면은 이 세계가 그러니까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정부가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 미국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했니 얘들 양심 있네. 지들 나라를 처음 대상으로 했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미 2011년에요. 이 유전자 조작 수컷 모기를 말레이시아와 브라질 등에 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랑 브라질은 모기가 다 없어졌겠네요?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거잖아. 실패했습니다. 자, 물론 이 옥시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1년 뒤에 우리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기존 모기 한 90%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나 2019년 9월 18일 사이언스지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요. 미국의 예일대 또 브라질 상파울루대 등의 과학자들 10명이 옥시텍 이 GMO 모기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결과 100% 소멸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GMO 모기들 중 일부가 살아남아서 후손을 퍼뜨렸고요. 문제는 이 새로 탄생한 GMO 모기들은 성성숙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모기들에게 변형 유전자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항상 그 변형에 대한 문제가 아까 주라기 공원 얘기도 했었는데 주라기 공원에서 그 나오는 게 뭐냐면 공룡을 복제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수컷만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번식을 안 하고 일대로 끝낼 수 있게끔 자기네들은 수컷 공룡만 만든다고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이 수컷 공룡들만 있는데 알이 나와요. 네. 알이 어떻게 해서 순놈들끼리인데 누가 알을 낳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파충류나 양서류들은요. 순놈 개체가 그러니까 암놈 개체가 부족하면 또는 암놈 개체 순놈 개체가 암놈으로 변신할 수 있대요. 잘라서 다시 재생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파충류 알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하면 암컷의 부화율이 높아지고요. 추우면 수컷의 부화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환경에 맞춰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 하물며 모기는 그보다 더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맞아요. 모기는 지구상에 2억 년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했었고 맞아요. 지금도 3,500종의 발견된 모기가 있지만 이 모기들의 생태적 특성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상 어디에도 남극에도 모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유전자로 계산한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모기가 박멸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기와 모기가 만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이종이라든지 변종으로 그렇죠. 인해서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독성이 강한 모기라든지 더 위험한 모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기존 토종 모기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걸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말라리아라든지 댕기열을 퍼뜨리는 모기, 이집트 숫 모기가 사라졌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종류의 모기가 더 많이 번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연구가 돼서 대처가 가능했고 백신도 있고 치료가 가능했다면 지금 GMO 모기가 방사가 돼서 얘들이 퍼뜨리는 변종들, 얘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돌연변이들이 인간을 물었을 경우에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측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기들이 전통적인 모기들보다 그 뇌염을 많이 일으키는 모기들이 있어요. 지금 사람을 많이 물고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빨간집 모기인가? 일제예요, 일제. 네. 일본 모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번성을 했어. 네. 초창기 때 그 우리나라가 웅덩이가 많고 막 논이 많고 이럴 때는 실제 모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구벌레가 네. 물 웅덩이에서 사니까 고인물. 그래서 고인물이 많고 이런 데서 토종 모기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농약을 많이 쓴 원인도 있고 뭐 이런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이제 농경지가 줄어들면서 모기의 서식지가 준 거예요. 그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출되는 물이 없다 보니까 모기가 전혀 발생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도심지에 있는 하수구라든지 굉장히 소량의 물을 통해서라도 번식할 수 있는 특별한 모기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도심지를 휩쓸고 있는 이 모기들이 빨간집 모기, 일제 모기들이 지금 사실상 우리를 도심에서 괴롭히고 있는 모기들로 다 잡힌 거야. 얘네들은 비랑 상관없어. 웅덩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수구라든지 처적한 조금의 어떤 그 젖은 환경만 있으면 번식을 할 수 있고 이 자체들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살아 이 모기 새끼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멸이 안 되는 모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 자연 환경 같으면 그런 모기가 와서 살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이겨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맞아요.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실험일 뿐인 거예요. 실험일 뿐인 거. 그러니까 프리지아님이 이런 이야기가 더 무섭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지금의 이 무모한 행동들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게다가 미국 연방정부가요. 지난해 GMO 산업 육성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GM 동물을 포함해서 GM 제품을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위해서 관련 기관들에게 자 GMO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거나 연구를 하려는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마구마구 지원해줘 라고 행정명령을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쉽게 내려주고 승인도 이제 쉽게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국은 이미. 그래서 이런 GMO 사업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한테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끔 하고 그동안 이제 미국 안에서 퍼뜨린 죄악들이 많아요.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몬산토가 대표적인 거죠. 농약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퍼뜨렸다는 거야. 미국 농약 몬산토가 얼마나 많이 뿌렸겠어. 그 폐해가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몬산토가 유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 몬산토는요. 몬산토가 독일의 아니에요. 독일의 바이에른. 독일 바이엘사. 그 우리 그 바이에른 뮌헨 이번에 우에파컵 우승했거든. 바이에른 뮌헨. 네,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 바로 관련이 있는 바이엘사가 원래 몬산토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둘이 합병을 했어. 근데 이름이 바이엘로 바뀐 거예요. 몬산토가 바이엘도에 숨어버린 거지. 요런 방식으로 숨어가지고 요런 협잡질들을 해가지고 이미지 세탁을 하면서 교묘하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요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찌됐거나 마무리를 좀 하자면 네. 그냥 자연과 순응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피해를 진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에서 모기를 퇴치해야지 네. 세상의 모기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이런 개념은 위험한 겁니다. 중국이 그 모택동이 야 저 참새를 없애라 그래갖고 참새 20억 마리 잡는 바람에 3년 동안 4천만 이상이 굶어 죽었잖아요. 아사했잖아요. 절대 자연의 어떤 개체를 함부로 말살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고 자연과 어우러져야만 그 자연이 복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정치인들도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공약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월드머니 시간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긴 합니다만 이거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심각한 것들 계속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는 새에 어느새 우리나라는 잠식당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몬산토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잠식돼 있는데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 관심 없이 살면 안 된다. 이게 더 무서운 얘기고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제 곧 오는데 그 아이들한테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 시원하게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원래 제첩은 5월 제첩이 최고로 실하다. 재구매가 계속. 자, 화개장터 가시게 되면은 고향식당도 꼭 들러주시고 자 500g 2인분 10개를 5만 원에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모기가 그 천적이 없는 것 같지만 모기의 유충들이 또 굉장히 많은 수상 생물들의 먹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모기의 어떤 그 흡혈이 물론 물리는 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고 전염병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 모기가 이제 토종 모기화 되면 이게 심한 질병을 안 일으켜요. 왜냐하면 적응하는 거야 피차 서로. 사람도 모기한테 적응하고 감염체와 네. 기생체에는 그런 공생관계가 있어요. 내가 코로나처럼 내가 저 숙주를 죽여버리면 내 명도 같이 끊어지니까 공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는 조화를 만드는 게 원래 어떤 자연의 이치인 거거든요. 어느 한쪽을 죽여버려서는 나머지 한쪽도 죽는다는 게 자연의 원리 같은 겁니다. 맞아.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그냥 흑장난하고 사실 그때는 뭐 조금 이렇게 약간 위생적으로 지금처럼 막 이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게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조그만 위험한 물질에 노출이 돼도 금방 병이 생기고 이런 경우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은 환경이 워낙 심각해져가지고 예 위험해지긴 했습니다만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한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적당히 조금 무뎌질 필요도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부터도 많이 무뎌지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한 편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랬던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샤랄랄라님께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이 바로 모기인데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모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44만여 명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2016년만 해도. 그래서 사실은 모기 박멸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최대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GMO 모기가 방사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은 아마 44만여 명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 말라리아를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종의 병이나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말라리아는 기생충입니다, 여러분. 네. 말라리아는 기생충으로 일으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개체가 모기입니다. 네, 모기가 매개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일어나는 게 이제 안 좋은 물을 먹거나 저항력이 떨어지거나 날씨가 더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게 그쪽 지역의 일종의 풍토병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라리아가 뇌염이나 뭐 이런 뭐 댕기열 같은 이런 거하고 같은 질병으로 구분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연과 순응하는 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가를 보여주는 다큐 중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들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아시다시피 뭐 유황이 나와가지고 막 그 노란 어떤 그 호수 같은 걸 만들어내는 명승지고 그림이 좋은데 거기가 다 황폐해졌어요. 거의 사막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국립공원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계속 초지가 없어지고 점점 더 사막화가 되는 거야. 그게 원인은 뭘로 알게 됐냐면 늑대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60여 년 전에 늑대가 멸종을 하게 되면서 생태계 균형이 깨진 거야. 그래서 20년 전에 늑대를 갖다 풀었습니다.
이 늑대가 나타나면서 옐로스톤 공원의 최대 포식자, 최대 그 생태계 상위구였던 사슴들이 행동에 제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이 줄어들면서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고, 식물이 자라니까 비버나 새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수가 생기고 늪지가 생기고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늑대를 다시 방사한 뒤 20년 만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복원됐다라고 하는 진짜 놀라운 다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태계의 균형인 거거든요. 그러한 균형을 무리하게 깨트리려는 시도나 행위,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맹신하는 과학이라든지 GMO 같이 사실상 보증되지 않는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박멸해야죠. 말라리아 관련된 약들도 많이 일어나고, 사실 말라리아는 약만 먹으면 거의 지금 90% 그렇죠. 이상 퇴치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도 그런 사망자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문명의 혜택을 못 보는 받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상태나 위생 상태가 너무 나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공존해서 이겨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소아마비를 없앴고 천연두를 물리쳤고 홍역을 없앴고 결핵을 없앴잖아요. 이거는 그 방식 그대로 보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가 저항력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인간은 행복해야죠. 인간의 삶이 행복해져야 되는 목적은 뚜렷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나 군체를 희생시키는 일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교훈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럼요. 쥐 없애는데 제일 좋은 거는 천적인 고양이를 이용하는 거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고양이를 여러분이 키우지 않으셔도 그냥 길냥이 밥만 잘 주고 보호만 좀 해줘도 여러분 동네에 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쥐약 나가지고 괜히 다른 반려동물들 죽이고 이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길냥이들 예뻐해 주시면 딱 그걸로 된다라는 거. 예. 아무튼 지금 이 미국의 무모한 시도는 약간 자본주의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좀 강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주민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거대 저약 그룹 그리고 GMO 그룹의 로비에 그 지역이 넘어갔다. 네. 정치적 문제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